안과 의사인 히라마츠입니다. 오늘은 눈 질환이 있어 걱정하는 분들에게 영양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 질병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들, 미래에 실명할까 걱정하며 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거나 현재 상황이 이미 잘 보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평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매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 보충제를 님이 추천하셨는데 꽤 비싸지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인터넷에서 이 보충제가 좋다고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식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 기본적인 생각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보충제나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이해가 가요. 사실 나는 눈의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녹내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충제가 있을 것 같고 만약 그것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중에서 먹는 쪽이 더 좋다면 먹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할 때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자주 말하죠. 이런 느낌으로 역시 영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의사에게 듣지 않아도 모두가 대충 알고 있죠. 어떤 것이 좋다고 자주 언급되는지 말하자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루테인, 제아잔틴을 포함한 비타민 에이스가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루테인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계열의 지방산이 좋다고 자주 언급됩니다. 그냥 여러 번 말했듯이 모든 것이 균형이 중요하고 루테인을 섭취한다고 해서 과식하고 지방과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안 되며 결국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그런 것을 섭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면 빠져드는 시기는 모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영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내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단백질을 섭취하기로 하니 이 영양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비타민 A, C 그리고 루테인, 아연도 필요할 것 같고 특별한 베리가 들어있는 이 제품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궁금해요. 조사해보면 데이터상으로 좋은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의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부자라면 그런 보충제를 신경 쓰지 않고 사서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료의 조합이나 양이 있으니 주치의에게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보충제를 먹어도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선 먹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져가면 안 되지만 일반적인 허용량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없는데도 그 보충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돈이 중요해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의료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잘 보이지 않아 어려울 때 택시를 탈 수 있는 것처럼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나중에 택시비로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으므로 돈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제를 일반적인 저렴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보충제와 자주 언급되는 것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멀티비타민, 미네랄 보충제와 루테인을 섭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식사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수용성 식이섬유를 위해 이눌린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충제에 매달 몇천 엔을 쓰더라도 물론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기분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져서 식사를 조심해서 하게 되지만 완벽하게 하는 것은 역시 어렵죠. 더 말하자면 완벽한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세 끼 모두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주의해서 먹고 있지만 정말 이 식사가 좋은 것인지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먹으니까 나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이상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매 끼니 감자칩만 먹거나 초콜릿만 먹는 것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균형 있게 단백질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서 식사를 하면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식사에 신경을 쓰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역시 좋지 않아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치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의 눈을 좋게 하는 이유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안과의 다른 점이야. 내과나 외과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인 거죠. 안과의 경우 백내장이 있거나 없거나 녹내장이 좋거나 나쁘다고 해서 수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녹내장 환자가 수명이 몇 년 짧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 대신 살아있는 동안은 보이는 것이 더 즐겁고 움직이기 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치료입니다. 한편으로 식사는 중요하다고 저도 말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무 엄격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케이크를 평생 먹지 않겠다고 하거나 탄수화물 없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쌀이나 빵을 평생 먹지 않겠다고 정말 엄격하게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걸 좋아한다면 상관없지만 당신을 압박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식사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식사를 만들지 않고 가족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여 가족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물론 식사가 중요하지만
당신을 둘러싼 것은 식사뿐만 아니라 운동, 수면 등 여러 요소가 있어서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약물이나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것을 먹거나 식사를 과하게 하는 대신 운동을 충분히 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그 대신 충분한 수면을 취해 균형을 맞추는 등의 무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영양이 좋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는 캐베츠타로라는 스낵 과자를 좋아해서 밤에 먹기도 합니다. 나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머리에 두는 정도로 인생을 적당히 살아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여름방학, 봄방학 같은 휴일에는 조금 긴장을 풀고 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끝나면 조심하고 음식을 조절하는 등 계속 긴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도 진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식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니 자신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으니 기본적인 것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떤 식사가 좋은지에 대해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과식이나 식사를 너무 적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찌거나 너무 많이 빠지는 식사는 그만둡시다. 적당히 체중을 조절하면서 조금씩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다음으로 식사의 3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적당히 섭취합시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면 포만감이 쉽게 느껴져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섭취합시다. 그 후 혈당 수치의 상승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에 포함되어 있거나 수용성 식이섬유인 다시마나 점성이 있는 오크라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합시다. 그 위에 보충제나 영양소에 주의합시다. 우선 식사의 영양소입니다. 가능한 한 루테인이 포함된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그 위에 일반적인 아스타잔틴, 연어, 게, 새우 등을 섭취하며 비타민C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여 주의합시다. 그 위에 부족한 것이 꼭 있거든요. 아무리 조심해도 비타민 어가 이 정도이고 비타민C가 이 정도이고 비타민 B가 이 정도로 섭취되고 있다고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전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멀티비타민 같은 보충제를 섭취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더욱 눈에 특징적이라고 하면 다른 여러 영양소도 있지만 기본 중에 기본은 역시 루테인입니다. 그 외의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우선 루테인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베리가 좋다거나 다양한 영양소가 좋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여기까지 해두시면 90%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99% 문제 없다고 해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에게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천천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영양이 좋은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으로 괜찮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동영상 재생 목록이 있으니 꼭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이라는 것이 있어서 꼭 참여해주시면 한정된 영상도 볼 수 있으니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